585번 문제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찢어진 거. 여러분들 이거 그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찢어져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볼 때요. 이 계급마다 도수를 표시해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0에서 35 계급의 도수는 5입니다. 맞아요? 그림 보시면. 그 다음에 35 이상 40 미만은 9. 맞습니까? 그 다음에 45 이상, 40 이상 45 미만이 지금 몰라요. X라고 둘게요. 맞죠? 그 다음에 45 이상 50 미만이 8. 50 이상 55 미만이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니 얘들아? 이 상태에서 보시면 자, 40회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40%래요. 40회 미만. 40회 미만이면 여기 몇 명이야? 14명이죠. 14명이 전체의 몇 퍼센트? 40%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백분율 계산하는 거 배웠죠? 맞아요? 백분율은 전체 분의 맞니? 해당하는 도수 몇이야? 14 맞습니까? 곱하기 몇? 100을 했더니 40%가 됐다 이거야. 지금 내 말 이해됐죠 얘들아? 그럼 전체 우리 구할 수 있겠네요. 전체 어떻게 돼요? 100분의 40 곱하기 14 이렇게 돼야 되잖아. 맞아요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 9, 5, 14 맞는데? 맞죠? 네. 자 그러면 계산하면 몇이에요? 5분의 2 곱하기 14잖아. 맞죠? 정수가 아닌데? 뭐가 이상한데? 뭐가 잘못됐지 얘들아? 선생님이 잘못 체크한 거 있는지 한 번만 봐줄래? 40회 미만이면 40%. 35에서 40이 9 맞아요? 그림 잘 봐봐.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30에서 35가 5 맞아요? 네. 그럼 14명 맞죠? 40회 미만이. 네. 이상하다. 14명이 40% 맞는데? 그럼 전체는 100분의 40 5분의 2 곱하기 잠깐 쓰기 잘못했다. 미안해요. 이 식을 잘못 썼잖아. 이 식을. 양변의 전체 곱하면 어떻게 돼요? 1400은 40 곱하기 전체죠. 미안해요. 식을 잘못 썼네요. 그죠? 양변을 40으로 나누면 전체는 40분의 1400이죠. 약분하면 4분의 140. 그럼 몇 명이에요? 35명이죠. 미안합니다. 선생님 계산을 잘못했어요. 이해됐지 얘들아? 그럼 전체가 35명이래. 자, 하나, 둘, 셋, 넷, 5개 더해서 몇 명? 35명. 그러면 x 플러스 14, 11 더하면 25. 이게 35명이야. 그럼 x는 몇이야? 10명이겠네요. 그래서 40회 이상 45 미만이 10명이에요. 빈칸 찾는 거 맞죠 얘들아? 쌤 미안해요. 이 부분에서 여기로 넘어오는 식을 좀 잘못 썼었어요. 알겠지? 186번 봐봐요 얘들아. 오른쪽 그림은 어느 반 학생 30명이래요. 30명. 전체 도수가 몇이에요? 30이죠. 자, 그랬을 때 일주일 동안 TV 시청 시간을 나타낸 히스토그램입니다. 여러분들 히스토그램 자, 여기 막대 그래프에다가 도수를 좀 표시를 좀 해볼게요. 알았죠? 지금 여기 도수 표시 안 해놨어요. 맞지? 자,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은 2명. 맞아요? 3시간에서 5시간은 5명. 5시간에서 7시간은 10명. 7시간에서 9시간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9시간에서 11시간은 4명입니다. 그럼 여기가 X명이겠죠. 됐나요? 전체 도수가 30이니까 다 더하시면
x 플러스 2, 5, 10, 17, 4 더하면 몇이야? 21. 얘가 30이니까 x는 9명입니다. x 값이 9명. 이해됐죠 얘들아? 요거 먼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7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은 몇 퍼센트냐? 얘네들이 몇 퍼센트냐고 물어봤죠 얘네들이. 그죠? 이제 백분율 물어본 거고요. 백분율은 전체 분해 맞아요? 그 다음에 해당 계급의 도수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계산은 몇이에요? 몇 퍼센트? 30%가 돼야겠죠. 됐니 얘들아? 여러분들 선생님이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그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도수분포 다각형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 혜민이 안 나왔었구나. 아, 그러네. 아, 그래서 헤매는 거구나. 아, 도수분포표도. 아, 자, 여러분들 도수분포 다각형이 뭐야? 채아가 한번 얘기해봐. 넌 배웠다 학교에서. 배웠죠. 알죠. 얘기해봐. 도수분포 다각형이 뭐야? 지난 시간에도 우리 수업했다. 아, 알죠. 큰일 났네 얘네들. 소희 다 알아요? 오. 희찬이 다 알아요? 네? 다 알아요? 도수분포 다각형? 얘네들 왜 이러지? 그게 다 같이 바보가 되어서 왔지? 분명히 도수분포 다각형이 뭐예요? 그 히스토그램 라떼 가운데 점 찍어서 이은 다. 오, 잘 알고 있네요. 오. 얘들아, 다시 봐봐. 도수분포표라는 걸 우리가 있어, 그치? 맞아요? 도수분포표라는 게 뭐였냐면 계급이라는 걸 수를 일정한 구간으로 좀 나눴단 말이야. 내가 한번 대략적으로만 해볼게요. 이렇게 계급을 4개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알겠지 얘들아? 자, (60) 이상 50 이상 60 미만 여기에 해당되는 도수 값이 3 알겠죠? 60 이상 70 미만이 5 70 이상 80 미만이 7 7이라고 하지 말고 얘가 2라고 하자. 그 다음에 80 이상 90 미만이 5 이렇게 그래서 합계 15명이라고 해서 도수분포표를 만들어. 여기까지 이해됐죠 얘들아? 도수분포표예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할까요? 까먹지 마. 계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별량이라는 게 뭐였어요? 별량이 뭐야? 내가 조사한 자료들의 값을 전부 다 별량이라고 불러요. 키를 조사하든 몸무게를 조사하든 조사해서 모인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값 하나하나를 전부 다 별량이라고 부릅니다. 그 별량을 가지고 구간을 나눠요. 뭐 몸무게면 50kg 이상, 60kg 미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알겠지 얘들아? 일정한 구간으로 계급을 나눠서 그 계급에 속한 도수들을 나타낸 거예요. 도수라는 건 쉽게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50 이상 60 미만이 몇 개냐 이거야. 알겠지 얘들아? 자료의 개수가 도수야.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X축, Y축처럼 가로와 세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수직선 2개를 알겠니 얘들아? 가로줄에 뭘 그려요? 계급을 표시하고 세로줄에 도수를 표시해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계급을 표시할 거야. 뭐 50에서 60, 60에서 70, 70에서 80, 80에서 90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 다음에 세로 줄에 도수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으면 50에서 60은 3입니다. 도수가 3이에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태로. 그 다음에 60에서 70은 5예요. 그 다음에 70에서 80은 2예요. 80에서 90은 다시 5입니다. 이렇게 표시한 걸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래요. 막대 그래프예요. 히스토그램.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히스토그램 맨 꼭대기 있죠? 막대 그래프 맨 꼭대기 가운데에다가 점을 찍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양 옆에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없는데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급이 한 요만하게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다가 점을 찍어줘요. 바닥에.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이 점들을 전부 다 뭐하면 연결하면 꺾은 선 그래프가 생겨요. 알겠니? 꺾은 선 그래프가 생기고, 이 꺾은 선 그래프를 우리가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불러요. 막대 그래프를 꺾은 선 그래프로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수분 우리 히스토그램 읽을 때 이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가 몇인지 읽었잖아요. 맞죠? 똑같이 히스토그램도 도수분포 다각형도 꺾은 선 그래프 맨 꼭대기에 도수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맞니 얘들아? 그 도수들을 읽어가면서 문제를 확인하시면 된다고요. 내 말 이해됐어요? 일단 도수 그냥 표시해놓고 볼게요. 3이랑 6 사이가 몇이라고요? 3. 맞죠? 6 이상 9 미만이 5. 9 이상 12 미만이 11. 맞죠? 그 다음에 12 이상 15 미만이 몇이에요? 8. 그 다음에 15 이상 18 미만이 2. 18 이상 21 미만이 1입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도수분포 다각형이에요. 알겠죠? 얘도 여러분들이 버릇처럼 점에다가 도수를 써놓으시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교재에 보통 문제에는요, 모는 종이처럼 칸이 쳐져 있죠. 맞아요, 얘들아? 칸이 쳐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편할 거예요. 써놓으시면. 알겠지? 자,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옳은 것은 한 번씩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계급의 개수는 8개다.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계급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여러분들 양쪽 끝에는 계급이 아니라 그랬어요. 맞아요? 계급이 아니라 계급처럼 그냥 생각만 하고 우리가 점을 찍은 거죠. 알겠죠? 그래서 계급은 6개죠. 뭐 틀린 건 1번. 지금 괜히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992번까지 한번 볼게요. 얘들아, 992번. 992번은 선생님이랑 그냥 읽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알았죠? 992번. 1번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가로축은 계급. 가로 계급 맞죠? 그 다음에 세로축은 도수를 나타냅니다. 맞습니다. 2번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의 넓이는 각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한다. 맞아요? 틀려? 이거 얘기 한번 해보자. 맞아? 틀려?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직사각형의 크기는 도수에 정비례합니다. 내 말 이해됐니? 맞죠? 그 다음에 3번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계급의 개수를 셀 때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은 세지 않습니다. 맞죠? 양 끝은 우리가 그냥 가짜로 표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세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
4번 맞아요 틀려요? 빨리 얘기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선생님 이거 뭐라고 그랬었어요 얘들아? 우리 자 혜빈이도 앞에 보고 지난 시간에 혜빈이가 없었으니까 히스토그램이랑 도수분포 다각형 설명할 때 자 여기다가 히스토그램을 선생님이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히스토그램이 생기죠. 맞니 얘들아? 이 히스토그램이라는 막대 그래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 막대의 넓이랑 도수분포 다각형 이렇게 생긴 이렇게 가로축이랑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뭐하다? 같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알겠니 얘들아? 넓이가 똑같아야 돼요. 다르면 안 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5번 2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할 때 도수분포 다각형보다 히스토그램이 편하다. 아니에요 얘들아. 이게 선생님이 얘기를 좀 해줄게요. 2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래프라고 할게요. 여기에다가 막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이게 첫 번째 자료야 얘들 알겠지? 두 번째 자료의 막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로 표시해서 그리면 겹쳐지는 부분 때문에 눈에 보기가 더 불편합니다. 히스토그램은. 알겠죠? 근데 도수분포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 눈에 조금 더 비교하기가 편합니다. 히스토그램보다. 알겠죠?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이 2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할 때 조금 더 보기가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번이 틀렸어요. 알겠지 얘들아? 네. 자, 993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도수분포 다각형에 있는 대략 그려져 있고 상위 20%라고 얘기되어 있죠. 일단은 20% 아니야? 20이 있어요. 상위 30이야. 알았어? 자, 도수 한번 표시해보자. 15에서 20 몇 명이야? 3명. 맞아요? 자, 20에서 25 6명. 맞아요? 그 다음에 25에서 30 8명. 맞죠? 그 다음에 30에서 35 11명. 맞죠? 35에서 40 9명. 맞아요? 40에서 45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여기까지 됐니?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전체 도수 일단 다 더해봐야겠죠 얘들아. 맞죠? 전체 도수가 몇이에요? 몇 명이래요? 39예요? 40. 잠깐만 영훈아, 우리 영훈이 더하기가 조금 아니 좀 미숙한 것 같아서 3 더하기 6은 영훈아? 9요. 9 더하기 8은? 17이요. 17 더하기 11은? 28이요. 28 더하기 9는? 아, 잘못 계산했어요. 그럼 몇이에요? 40명이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30%라면 그럼 40명의 30%가 뭐라고? 여기다 써볼게요. 40명의 30%라고요. 40명의 30%야. 40 곱하기 100분의 30이야. 그럼 몇이야? 12명이야. 12명 뭐야? 상위, 그러니까 기록이 좋은 애들 12명이잖아. 그러면 위에서부터 3명, 9명이 딱 여기까지 아니야? 맞아요? 12명. 맞죠? 3명, 9명에서 상위 30%가 여기까지죠. 그래서 35 이상이 돼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제 티셔츠가 도수분포 다각형인데 여러분들이 도수분포 다각형이나 히스토그램을 볼 때 그림으로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림만 보고 문제를 풀면 또 이제 내가 순간적으로 좀 틀릴 수도 있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히스토그램
또는 이 도수분포 다각형이 나왔을 때 이걸 간단한 도수분포표로 바꿔놓고 표로 보고 푸셔도 괜찮아요. 알겠지 얘들아? 이제 도수분포표를 이쁘게 그리라는 게 아니라 약식으로 간단하게 그리자 이거야. 간단하게.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994번을 좀 보시면 자, 첫 번째 계급이 10 이상 15 미만이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표시할 거야 얘들아. 알겠죠? 10 이상 15 미만은 계급이 도수가 3이야. 15 이상 20 미만은 도수가 5야. 맞아요? 그리고 20 이상 25 미만은 도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죠. 확인할 수 없어. 그 다음에 25 이상 30 미만은 25 이상 30 미만은 몇이에요? 8이야.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30 이상 35 미만은 몇이야? 2야. 맞니? 그 다음에 35 이상 40 미만 1이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냥 요거 가지고 보는 거야. 그림으로 보다 보면 자꾸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두리번거리면서 찾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표로 이렇게 약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놓고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문제 읽어보시면 현준의 반 학생들이 갯벌 체험에서 수확한 조개 개수래요. 도수분포 다각형이 찢어져 있고 조개를 30개 이상 수확한 학생이 전체의 10%래요. 30개 이상이 요만큼이란 말이야.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렇게 표로 보면 조금 더 눈에 더 쉽게 보이니까. 자, 몇 명이야? 3명이죠. 자, 그래서 전체 분의 3명이란 말이야. 그리고 곱하기 100을 했더니 이게 몇 퍼센트? 10%란 거야. 이해됐니? 따라서 전체는 몇 명이어야 돼 얘들아? 30명이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전체는 30명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x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다 더하면 x 더하기 8, 16, 3, 19는 30이니까 x는 11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얘들아. 간단하게 표로 나타내서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문제를 풀 때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표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996번 한번 같이 보자. 자, 학생 50명이라고 써있어. 50명 맞죠? 전체가 50명이야. 간단하게 선생님이 표시를 좀 해볼게요. 40 이상 55 미만이 4명 맞죠? 45 45 이상이 몇 명이야? 8명 50 이상이 몇 명이야? 10명 55 이상이 11명 60 이상이 안 나와 있고 65 이상도 안 나와 있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70 이상이 몇 명? 2명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맞아요? 네. 간단하게 썼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60 이상 65 미만이 자 60 이상 65 미만 6이죠? 여길 A라고 해보자. 알겠습니까? 얘가 65 이상 70 미만 여기에 몇 배? 2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가 A면 여기가 이게 A 2배라고 했으니까. 됐니? 세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몇이어야 돼? 그렇지. 다 더하면 3A 더하기 12 맞죠? 22 맞죠? 33 35 이게 50. 그럼 A는 몇이야? 5란 말이야. 이렇게 돼야겠죠.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자,
자,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다 그래프는 그리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말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문제 보면서 영재네 반 남학생과 여학생의 하루 음악 감상 시간이래요. 맞아요, 얘들아? 자,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자,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서 기억.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음악 감상 시간이 더 많은 편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거냐면 여학생 도수분포 다각형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여기다 쌤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가 이제 남학생이야. 요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으면 여학생이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음악 감상 시간이 조금 더 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음악 감상 시간이 30분 이상 40분 미만인 여학생은, 자, 니은 한번 보자. 여학생 30분 이상 40분 미만인 여학생은 몇 명이에요? 3명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남학생은 30분 이상 40분 미만의 남학생은 몇 명이에요? 7명이죠. 그러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다? 틀렸죠. 남학생이 더 많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각각의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는 서로 같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게 중요한 거야. 잘 들어, 얘들아. 넓이 얘기했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앞쪽에서 나왔던 넓이 관련된 거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하시면, 이 도수분포 다각형이랑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똑같다 그랬죠. 이게 첫 번째야. 그러면 히스토그램으로 넘어가서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도수에 정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넓이가 같으려면 전체 도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가 같으면 넓이가 같을 것이고,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가 다르면 넓이는 다를 거라고요.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남학생이 몇 명인지 여학생이 몇 명인지 세봐야 되는 문제야. 내 말 이해됐니? 넓이가 같다라는 건 도수가 같다라는 표현이야. 내 말 이해됐어요, 얘들아? 요걸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넓이가 같으면 도수가 같다야. 그러면 남학생은 몇 명이냐 이거야, 얘들아. 남학생 몇 명이야? 세보자. 20명이에요. 그럼 여학생은 몇 명이야? 20명이야. 그럼 남학생, 여학생 수가 똑같잖아. 그러면 뭐가? 넓이가 같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넓이는 도수와 관계가 있어요, 얘들아. 알겠지? 스무명이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알았죠? 여러분 선생님이 도수분포, 상대도수를 얘기할 때 도수분포를 그렸는데, 기본적으로 상대도수가 뭔지 한번 얘기 먼저 해봅시다. 상대도수가 뭐예요, 얘들아? 뭐예요? 상대도수가 뭐예요? 알았어요. 전체 도수 있죠, 여러분들. 알겠죠? 이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별로 또 도수가 다 있긴 하지.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상대도수라고 합니다.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인데요. 상대도수는 우리가 이제 각 계급별로 존재합니다. 알겠죠? 계급별로 존재를 하고요. 계산하는 건 간단해요.
전체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상대 도수는 분수로 쓰진 않고요. 전부 다 소수로 씁니다. 알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소수로 표현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자, 보통 이렇게 도수분포표가 있을 때 상대 도수는 옆에다가 한 칸을 더 만들어줘요. 알겠지 얘들아? 한 칸을 더 만들어서 옆에다가 상대 도수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칸씩 만들어. 자, 전체 20이죠. 그래서 첫 번째 상대 도수는 20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분수로 따지면 20분의 1, 얘는 20분의 4, 20분의 3, 그 다음에 20분의 12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리고 이걸 전부 다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소수로 바꾸셔야 돼요. 자, 20분의 1은 0.05 맞아요? 그 다음에 20분의 4는 뭐예요? 0.2, 20분의 3은 0.15, 20분의 12는 0.6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상대도수의 첫 번째 상대도수는 다 더하면 1입니다. 내 말 이해되니? 자, 하나씩. 첫 번째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1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계산들을 아니면 비어있는 것들을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상대도수를 구하는 식이 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써볼게요.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 분의 계급의 도수인데, 이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 도수랑 전체 도수를 가지고 계급의 도수를 찾을 수도 있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뭐 상대 도수랑 계급의 도수를 가지고 전체 도수를 또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거속시라는 거 혹시 기억나요? 거속시. 우리가 거속시 할 때 이렇게 해서 거속시 해서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니까 이렇게 해서 써서 외웠었잖아요. 얘처럼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상대 도수랑 전체 도수를 곱하면 계급의 도수가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상대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하면 전체 도수가 나오고요. 전체분의 계급하면 상대 도수가 나와요.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거속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놓고 외워서 기억하셔도 돼요. 계승전. 알겠니? 윤경아, 너 머리에 뭐 묻히고 다녀? 누가요? 누가요? 네 엄마? 뭐야? 아니, 오빠 니한테 이상한 거 뿌렸지? 죽고 싶어? 야, 너 얘한테 왜 그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얘가 저한테 뭐하고 던졌어요. 알았어. 난 뭐 붙어있다 말려줄 것 뿐이야. 자, 요거 이해됐죠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세 번째. 요거는 조금 유용한 거라서 세 번째. 자, 계급의 도수랑 상대 도수는 정비례 관계예요. 요거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상대 도수를 계산을 하다 보면 보통 분수로 나타내는 건 쉽죠? 맞죠? 이걸 소수로 바꿀 때 조금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 봐봐, 우리가 요거 하나 찾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계급의 도수가 1일 때 0.05죠. 그러면 몇 배가 됐어요? 4배. 그럼 요거 4배. 이런 식으로 소수 계산을 하지 않고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수를 소수로 계속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요. 얘는 3배가 됐으니까 3배.
얘는 12배가 됐으니까 12배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정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오케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조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괜찮아요? 민성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크게 이용해서 문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들 상대 도수도 마찬가지로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어요. 도수분포 나가서. 알겠죠?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로축에다가 계급을 쓰고요. 세로축에 도수가 아니라 뭘 쓸 수 있어? 상대 도수를 소수로 표현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수분포 다각형까지도 그릴 수 있어요. 알겠지? 자, 볼게요. 여러분들 999번인데 오른쪽 그림은 999번 다시 한번 승진에 반 학생들의 줄넘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입니다. 맞죠? 기록이 37회 이상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 상대 도수를 찾아주세요 였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자, 선생님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림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표 이제 히스토그램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알았지 얘들아? 여러분들 기록이 37회 그렇다면 얘가 속한 계급은 뭐예요? 35 이상 40 미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맞죠? 속해 있는 계급을 먼저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요 속해 있는 계급의 도수가 몇이에요? 도수가 9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상대 도수를 찾으려면 전체 도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겠지만 전부 다 세주셔야 되거든요. 전체가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자,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1명, 두 번째 5명, 맞니 얘들아? 세 번째 6명, 그 다음 9명, 그 다음 몇 명이에요? 4명. 맞습니까? 그럼 전체 도수 몇 명이에요? 25. 총 몇 명? 25명입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상대 도수는 전체 25명 분의 도수 9명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소수로 바꿔서 표현하시면 0.36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네. 그 다음 여러분들 1002번 상대도수 분포표예요. 여러분들 1002번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1002번이고요. 지금 선생님이 표 그려놨는데 도수분포표처럼 여러분들 요 오른쪽에 상대도수가 없으면 도수분포표거든요. 알겠죠? 상대도수까지 나타낸 걸 뭐라고 한다고? 상대도수 분포표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 문제는요, 지금 보시면 비어있는 것들이 많지, 얘들아? 비어있는 것들이 많죠? 근데 이 비어있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하나씩 체크를 좀 해볼 건데, 자, 일단 이 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얘예요. 얘부터 찾아야 돼요. 상대도수의 총합은 뭐예요? 1이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찾냐?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 기억나나요 혹시? 도수와 상대도수는 무슨 관계? 정비례. 그거 보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맨 밑에 보면은 도수가 1일 때 0.05점. 자, 봐봐. 이렇게 몇 배가 됐어요? 4배. 4배. 그러니까 이거 4명이야. 됐어요? 자, 봐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3배가 됐죠? 그럼 얘도 3배가 되니까 0.15예요. 맞아요? 자, 여기서 여기 10배가 됐죠? 그러면 B는 0.5예요. 다 찾았나요? 내 말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비례 관계라고 하는 걸 조금 이용하시면 상대도수는 쉽게 비어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거 정비례 잊지 마세요, 얘들. 알겠죠? 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006번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도수분포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상대도수 분포표가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A, B, C, D 해서 비어있는 것들이 있고요. 필요한 것들을 찾는 건데 첫 번째 전체 학생이 몇 명인지 전체 도수예요. 얘들아 이거 알겠죠? 전체 도수를 찾는 게 첫 번째입니다. 얘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체 도수는 상대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예요. 상대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 그럼 뭐예요? 0.063이에요. 선생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얘가 3 나누기 이거잖아요. 맞아요? 얘가 몇이야? 100분의 6이죠. 맞습니까? 바꿔요. 전체 50명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A, B, C, D 값을 찾는 건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형태로 찾을 수 있어요. 일단은 정비례를 이용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기 때문에 앞에 보자 얘들아. 자, 도수가 3일 때 자, 이렇게 몇 배가 됐어요? 4배. 그럼 상대 도수도 4배가 되니까 0.24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얘가 얘. C. 그럼 얘는 어떻게 찾냐? 상대 도수를 다 더하면 몇이 돼야 돼 얘들아? 1이 돼야 되잖아. 그거 이용해서 C를 찾아주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다 더해봐. 2 더하면 0.26 맞아요? 맞죠? 0.46 0.76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얘가 0.24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B는 상대 도수가 똑같으니까 얘도 12명일 거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D는 어떻게 찾아요? 여러 가지 있죠. 정비례를 보셔도 되지만 다 더하면 전체 50명이었잖아. 맞지 얘들아? 그거 생각해도 돼요. 15명, 25명, 37명, 43명이죠. 여기가 몇 명이야? 7명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봤던 게 뭐야? 14번째 학생, 키가 14번째로 큰 학생이죠. 그럼 그 학생이 속한 계급 찾는 거 아니에요? 자, 제일 큰 6명, 맞아요? 그 다음 7명, 그럼 여기까지가 13명이잖아. 맞죠? 그럼 14번째는 바로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급을 쓸 때는 꼭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계급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문제 잘못 풀 수도 있죠. 왜? 내 잘못이야? 네. 맞아, 내 잘못이긴 한데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